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산림청의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산림청에서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 톤 줄인다는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무를 새롭게 심어 숲을 가꾼다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산림청의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앞으로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일까요? 산업혁명 이후 생산활동과 발전 과정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지구 내에 쌓이고 쌓여 기후위기 상황이 되었고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의 목표를 가지고 나라마다 할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이 대한민국을 탄소 열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원을 줄이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숲과 갯벌 등을 보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의 나무는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니 베어버리고 탄소 흡수력이 큰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편향된 보고서를 인용하여 나무를 단지 탄소를 흡수하는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 산림청 공무원들이고 기업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나무를 베어내어 목재 또는 종이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이 발생시킨 탄소를 상쇄시킨다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인 셈이지요. 정부와 기업은 대량 생산,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넓지도 않은 국토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제 지하에 대신도 도로를 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자체마다 공항을 만들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에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늙은 나무가 쓸모없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산림청 스스로 지난 2020년 4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 원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탄소 흡수 저장 기능도 있지만 34%밖에 안 됩니다. 미세먼지를 잡아서 맑은 공기를 주고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줌으로써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주고 온갖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서식지를 제공하는 기능 등이야말로 나머지 66%로서 146조 원의 가치를 준다고 산림청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늙은 나무를 베어내면 146조 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숲을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어떻게 이렇게 숲을 죽여버리겠다는 망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산림청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입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새와 곤충, 박테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생물들도 지구 생태계의 일원이고 먹이 피라미드에서 어느 한 축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되어 나타납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탄소를 가두는 최대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국제연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산림청이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들을 지원해주면 산림 파괴하는 기업을 융자를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을 대응해왔고 그 일환으로 오늘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청은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에 조림 사업하는 것을 마치 한국이 해외 산림 자원을 확보했다고 시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기존 산림을 벌목해서 경제림을 조성해 시장에서 수익 창출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국익과는 큰 연관이 없음에도 기업의 이익이 산림청의 성공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9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 열대림 파괴로 세계적인 지탄을 받은 포스코의 수십억대 융자를 지원해 비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천연 열대림 파괴로 노르웨이 연기금 및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철회당했음에도 산림청은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산림을 파괴하며 온갖 문제를 일으켜도 대응은커녕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산림청이 이제는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으로 나무를 심어 거기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산림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REDD 플러스라고 합니다. 산림청은 이미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메콩 지역 등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업이 원주민들의 생계를 빼앗고 산림을 파괴하고 토지를 수탈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산림청이 진행하는 REDD 플러스 사업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견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산림청의 이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이른바 자연 기반 해법 MBS라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문제를 자연 시스템을 이용해 해결했다는 것인데, 산림청에서는 전국토 70%에 넘는 30년 이상 된 나무를 악의적으로 늙은 나무로 규정해 이를 베어버리고 경제림으로 조림하는 것이 자연 기반 해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산업, 소비, 경제활동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 더욱 야심차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이 대규모 벌목 사기극에 강력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에서는 이 이론의 허점을 간파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에 내놓은 2050 탄소 중립안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자연 기반 해법 사례로 국제사회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한국이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합니다. 국제시민사회로부터 세계 대표 산림 파괴국이란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번 시민사회의 규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활동에 있다. 책임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만 한다.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수자원 함양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 다양성의 근간인 나무와 숲에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천인 공노할 일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 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그린 뉴딜, 탄소 중립과 같은 담론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전력 다음으로 국외 산림 분야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송 분야와 산업계의 감축량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토 산림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30년 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림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있는 숲도 포함된다. 오래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하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제 역할을 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진리인 양 전국 대규모 산림 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 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산림청의 탄소 개선 숫자 놀이는 숲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선모사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3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에 손대지 마라.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별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직 탄소 흡수 도구 및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처참한 생태 감수성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산림청이 탄소 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